교통이 강원도에 큰 피해 없이 동해상을 지나갔습니다. 동해 망상 해변에서는 40대 여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강릉시가 2026년 교통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서 중소도시 특성을 살린 스마트 교통도시로 바뀔 전망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4년제 대학 절반 이상의 경쟁률이 낮아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임상교수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해 외면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설악산 110mm를 비롯해 삼척 도계 95.5, 강릉 왕산 86, 양양 58mm 등입니다.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 전 해상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일고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아직 시군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수확을 앞둔 벼 쓰러짐과 낙과 등의 농작물 피해가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 망상해변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된 가운데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CCTV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망상해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파도에 휩쓸린 것을 확인함에 따라 경비정과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동해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지고 파도가 높게 일어 해상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실종된 40대 여성은 지인에게 평소와는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강릉시가 교통올림픽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되면서 중소도시의 특성을 살린 기반 구축 사업이 강릉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교통 시스템 구축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이스 산업까지 교통과 관광도시의 비전이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주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통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600억여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110km 구간에 대해 교통 혼잡 구간과 관광지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통신 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임대해 쓰던 정보 통신망도 100km 구간에 걸쳐 직접 광 케이블을 설치해 자가 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지능형 교통 기반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강릉역에서 올림픽 파크를 거쳐 강문 해변까지 이곳에서 북쪽으로 오죽헌, 남쪽으로는 커피 거리까지 나눠지는 총 15.8km 구간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간으로 지정돼 ITS 세계총회 전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광이 융합하고 한 발 더 나가서 메타버스가 복합한다면 우리 강릉은 명실공히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올림픽 파크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무대가 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총괄하는 미래교통복합센터가 들어서고 회의와 전시 등이 이루어질 대규모 컨벤션 센터도 건립됩니다. ITS 세계 총회에서 중소도시에 적합한 최첨단 교통체계를 선보이는 만큼 강릉 지역 전역에 도로망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릉의 지역 가치와 브랜드가 높여진 것처럼 우리가 ITS 총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국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2026년 세계총회까지는 앞으로 4년 강릉시가 중소도시형 스마트 교통도시 모델로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에서 10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농장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부터는 야생 멧돼지 이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가 시작돼 감염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 방역 차량이 오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매몰하기 위해 대형 차량들이 커다란 저장조를 싣고 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앞 진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8,200여 마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24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대체로 5월 봄과 추석을 전후해 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번 모두 봄과 초가을에 감염됐습니다. 추석 전 벌초나 등산, 버섯 채취를 위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야생 멧돼지 감염 폐사체가 태백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야산 같은 경우가 다 오염이 좀 많이 됐다. 주변이 오염됐다라는 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11월부터 야생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가 시작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범위도 더불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5곳은 올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는데요. 학생 수 감소 속에 신입생 모집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먼저 강원도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수시 지원 상황입니다. 내년 신입생 수시 모집 정원은 3,550명, 지원자는 23,500여 명. 경쟁률이 6.62대 1로 나타난 건데 지난해엔 7.17대 1이었습니다. 춘천과 삼척 캠퍼스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시 모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 선발 비율을 늘린 데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인재 모집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학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른 학교도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올해 3.83대 1에서 내년도 5.17로 1.34가 상승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학생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병정 자유와 그다음에 탄력적인 복수연공 운영 등 유연한 학사 제도를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의 오른 경쟁률도 도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인 5.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대 6곳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이 6대1 아래인 학교는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림대의 생존 전략이 성공한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5곳의 평균 경쟁률이 올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물론 공립대학인 강릉 원주대학도 평균 경쟁률 감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관계없이 간호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지원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특정 학과 쏠림 현상은 학력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 모집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 도내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신입생 모집 전략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주 속초의료원에서 한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의사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방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목적은 공공의료 인력 증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 정부에서 계획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최소 3년간 우선 임용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국립대병원 교수직을 주고 우선 6개월간 93여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대병원 의사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의료원들은 도입 초기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이 18명의 전문의를 모집했는데 2차에 걸친 모집 공고에도 속초의료원 2명, 영어의료원 1명 등 고작 3명만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정작 인력 보충이 시급한 필수 진료과는 애초에 채용을 포기하고 그나마 뽑힐 것 같은 부서를 골라 공고했는데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의료 현장의 입장입니다. 이걸 또 5개 의료원이 나눠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초 의료원 욕심만 내고 뭐 달라.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필수 진료과 이 부분들이 안 올 게 이제 뻔한 부분들인데.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들은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과거 복지부의 실패한 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방의료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있어왔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강원도에 그렇게 교수직으로 하면서 이제 지방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해당 과를 선정을 해서 이제 임금을 좀 보존해주는 조건으로 이전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새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수도권보다 20%가량 임금을 더 주고 의사를 모셔왔던 과거와 달리 지방의료원의 임금은 더 적고 봐야 될 환자 수는 많게는 2배가량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국립대 교수 직함을 얻으려 지역에 올 의사가 몇 명이나 되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시와 정선군을 연결하는 백봉령 도로가 2030년까지 직선화 터널화됩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42호선 동해시 신흥동에서 정선군 임계명 구간 17.4km에 대한 직선화 터널화 건설 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돼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용역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30년까지 1,117억 원을 투입해 곡선도로 선형 개선 사업과 일부 구간 터널 개통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위험 구간이 더욱 안전해지고 이동 시간이 단축돼 동해와 정선 두 지역의 연계 강화와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국도 42호선 백봉령 구간 개량 사업은 2019년 3월 국토부의 국도 위험 구간 개량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돼 추진되었습니다. 양양 낙산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양양군의회가 땅꺼짐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오늘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낙산 지역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땅꺼짐 현상으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뒤엔 이달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해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비전 수립을 위해 4개 권역별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내륙권 현안은 홍천군에서 23일 폐광권 현안은 정선군, 27일 젖병지역 현안은 양구군, 29일 동해안권 현안은 양양군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비전이나 방향성은 강원도가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다음 달까지 마련할 비전 수립에 담기게 됩니다. 또 개발 논리나 입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지역 인사들의 아이디어와 생각도 담아낼 계획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달여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1,397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하루 확진자는 649명으로 전날보다 434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584명 줄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231명, 동해 97명, 속초 61명, 태백 41명 등
1,397명이 추가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도내 37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강릉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박람회에는 플라이강원과 세인트존스 호텔, 알펜시아 휘닉스 평창 등 도내 49개 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과 온라인 채용을 진행했고 강원랜드의 채용 설명회와 관광 IT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간담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